센터 지금 시각 4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인데요. 아, 네. 60대 후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네네. 한 13년 전에 간절히 왔습니다. 아, 와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뭐 찬물도 빼보고 주사도 놓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뇌경색이 왔어요. 아, 네. 뇌경색이 왔는데 간절은 뭐 여기 안동이니까 네. 그 뭐 큰 병원에 주사를 한 번씩 맞으면 한두 달인 게 하는데 뇌경색 때문에 다리를 앉을 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문의하는데요. 아, 네. 어머니 그래도 뇌경색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뭐 마비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예, 그런 건 없고 다리만 절었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회복하신 상태인가요, 그러면? 예, 아니요. 고상이라면요. 아, 네. 그 무릎이 지금 아프신 정도가 뭐 물을 뽑거나 자주 붓고 아프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냥 주사로 이제 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사가 아까 얼핏 들었을 때 한두 달밖에 못 간다고 얘기 예, 들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아마 주사 이게 동네에서 마신 게 연골 주사나 아니면 네, 스테로이드 뼈 주사 같은 걸 가끔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세포가 재생이 되거나 연골을 이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윤활유 역할하면서 약간 일시적으로 기름칠한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관절염은 조금씩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마 시청하셨다면은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주사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들만 찾지 마시고 게다가 이제 뇌경색을 앓으셨다고 하면 예, 예.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이런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피가 나거나 좀 통증이 심한 이런 수술을 하다가 통증 때문에 또 혈압이 높아지면서 또 뇌경색이 더 악화되거나 뇌출혈이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도 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가기 전 단계에서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님. 그래서 지금부터 관절염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는데 이전에 주사는 한두 달밖에 못 간다. 그러면은 더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큰 병원이나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재생 치료나 이런 걸 좀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멀리 안동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봄나물 캐듯이 좀 통증을 뽑아버리고 싶다 하신다면요. 지금 받고 계시는 주사 치료로는 그 뿌리까지 원인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병원을 좀 큰 병원을 찾아가시면요. 좀 더 좋은 주사 치료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70세입니다. 네. 70대시고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실 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아버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그러는데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게 오래됐거든요. 한 6, 7년 전에 한번 운동을 네. 하다가 네. 갑작스레 아파가지고서는 한 2, 3일 지나니까 그냥 조금 뭐 그냥 견딜만한 거 아파갖고 그냥 지냈는데 네네네. 그냥 거기가 그렇게 아파갖고 이게 따끔따끔 아프기도 하고 솔 같은 걸로 막 찔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쓰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네. 그게 하지 정맥인 줄 알고 네네. 그래서 하지 정맥 수술을 했는데도 그냥 그래가지고 네. 그때는 그냥 젊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자꾸 더 아파져가지고 네. 정형외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는 뭐 폐행성이 시작돼서 그렇다고 이기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이기예요. 네. 네, 그래갖고서는 그냥 이제 지냈는데, 네. 자꾸 더 아파가지고 작년에 MRI를 찍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문병원에서는 두 군데서는 수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또 다른 데 갔더니 그거는 그냥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지내고는 있는데, 참, 예, 아버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앓으셨고, 근데 이게 이제 옛날만큼 유지되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 더 악화돼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중간 단계의 관절염에서 이제 이렇게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바로 중증 단계로 2기에서 3기 되는 건 더 순식간이고요. 3기에서 또 4기 되는 건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님 이 시기를 잘 넘겨야 2기에서 더 악화되지 않게 잘 치료를 해야 이제 그게 이제 수술까지 안 가고 인공관절까지 안 갈 수가 있는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두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고 그다음에 또 한 병원은 수술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왜 말들이 의사 선생님마다 다르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아버님이 관절염 단계가 애매하게 아주 심하게 망가진 건 아닌데 관절염이 있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옛날 방식대로 어떤 수술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수술이 정리하고 다듬고 없애고 청소만 하고 나오는 수술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연골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의 증상이 확 좋아질 수는 없고 하고 나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 어떤 수술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아버님 무릎을 좀 더 보존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아까 약간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연골이 떨어져 나와서 연골판이 찢어져서 아버님 나이에서 아파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연골판은 노화 현상으로 해서 머리가 흰머리 나듯이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골판의 파열은 노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관절염 때문에 지금 계속 욱신욱신 송곳니 찌르듯이 이렇게 아픈 통증이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맞닿으면서 아픈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더 아프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좀 더 큰 병원이나 전문병원을 가셔서 좀 더 좋은 치료법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전문가랑 상담받으시면 정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네. 줄기세포 치료 그런 거 네. 받아야 되나요?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면 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고 검사한 것들을 가져오시면은 충분히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이게 낫겠다라는 확신이 되는 치료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수술이냐 아니냐 요 고민의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재생시키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아버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이 손상된 연골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모습을 잠시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사진 보시면서 원장님 한 번 더 네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처럼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연골로 덮여져 있어야 될 왼쪽 끝 사진이 노란 부분이 이제 뼈가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맞닿을 때 송곳니 아프듯이 누가 송곳으로 딱 찌르드는 것처럼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면적이 넓지가 않으면 그게 항상 아픈 게 아니라 그 부위가 딱 맞닿을 때 아파서 참다가 좀 또 살살살 다른 쪽으로 걷다 보면 또 괜찮고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럴 때 빨리 오셔서 줄기세포를 여기다가 도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주사로 그 줄기세포를 싹 이렇게 메꿔주게 됩니다. 메꿔주게 되면 그게 이제 1년 뒤에 보게 되면 완전히 하얀 연골로 기존의 연골보다도 더 하얗게 줄기세포를 해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의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아버님 단계에서도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하얀 연골로 해서 정상 연골을 만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누덕누덕 벗겨진 연골을 새하얀 연골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무릎 못지않게 또 많이 쓰는 부위가 어깨 관절이잖아요. 어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도 무릎 못지않게 진짜 복잡한 구조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또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어깨는 참 특이한 관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은 몸을 들었다 놨다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어깨는 말 그대로 붕 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뼈가 붕 떠서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관절의 운동 범위도 사방팔방 180도, 360도 다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 범위는 엄청 큰데 그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주 말 그대로 그 어깨를 감싸고 있는 복잡한 인대와 그다음에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어깨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또 어깨가 아픈 양상도 이런 복잡한 구조물에 어디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진단법도 참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어깨를 감싸는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회장근개 파열, 또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석회성 건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관절낭이라고 해서 인대가 또 염증이 심해지면
그럴 땐 또 오십견이라고 해서 또 오십견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세 질환이 3대 어깨 질환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오십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이랑은 좀 크게 상관은 없는데 50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0대인데 내가 벌써 오십견이야라고 해서 겁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십견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절낭이라는 어깨를 감싸는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염증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염증이 심해지면서 운동 범위가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심하게 아프고 밤에 잘 때 특히 욱신욱신 염증 때문에 끙끙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주로 낮과 밤에 상관없이 주로 어깨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힘을 쓸 때 어깨에 힘을 들거나 뻗어서 반찬을 들려고 할 때 갑자기 하면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힘줄이 그 특정 힘줄이 쓰려고 할 때 그 힘줄이 끊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석회성 건염은 특별히 다치거나 이런 기억력은 없는데 힘줄의 염증이 석회가 쌓이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가 쌓이면서 힘줄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이게 이제 녹으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가끔씩은 석회성 건염으로도 응급실로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네, 이 어깨 질환도 무릎 질환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좀 부담이 적은 간단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릎에도 가능하고 어깨에도 가능한 치료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증식 주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을 통해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같은 관절은 특히나 아까 복잡한 구조물에 인대라는 조직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인대 강화 주사,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어깨 치료가 되는 경우가 거의 한 어깨 통증의 10명 중에 7, 8명입니다. 그래서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어깨 통증을 확실히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손상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주사를 놓는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받은 게 이제 제 주사를 놓았을 때 어디서는 주사 맞으면 정말 좋아지는데 어디서는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다. 이유가 엉뚱한 데다 주사를 놓게 되면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인대에 정확하게 주사를 놓게 되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일시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이틀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치료하는 과정.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쓴 약을 먹으면 또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주사를 통해서 약간 통증을 유발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치료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걸 이겨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면역 반응을 통해서 세포 재생을 유도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조직이 새롭게 자라나면서 통증이 싹 가라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내 아픈 무릎, 내 아픈 어깨도 이 증식 주사 치료로 가능할까라고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얼마나 자주,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증식 주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반복적으로 해야 되냐면 초기에 빨리 자주 맞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회복 단계의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요거의 단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조금 덜 나은 부분을 한 번 더 치료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치료를 시키게 되는 건데요. 초기에 염증 단계에서 우리가 손상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때는 약간 좀 관절이 더 붓고 아파서 통증이 약간 조금 일시적으로 더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증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붓기도 빠지면서 통증이 확 줄어들게 되고요. 손상 부위의 회복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재배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힘줄이 구성되는 콜라겐이 단단해지면서 아주 튼튼한 인대 상태를 얻게 되게 됩니다. 네,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고요. 실제 치료 사례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 여성분이신데 한 달 간격으로 한 4번 정도 증식 주사 맞으신 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70대 초반의 어머님이셨는데요. 걸을 때랑 계단 오를 때가 통증이 좀 심하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약간 시큰거리면서 이런 약간 흐린 날씨에 좀 불편하다, 통증이 더 심하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사진처럼 약간 그 대퇴 활차 쪽에 연골의 손상과 함께 뼈의 부종이 동반돼서 이제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주로 많이 쓰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쪽에 관절염이 살짝 진행되려고 해서 이때 이제 그 증식 주사를 통해서 4회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시행했던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시큰거리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부종도 많이 빠지면서 와. 이 단단하게 또 연골도 어느 정도 메꿔진 소견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4번의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 이렇게 MRI 사진상에서도 많이 좋아진 거 보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다음 사례 살펴볼 텐데요. 어깨 사례인 것 같아요. 어깨 사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은 저희가 CG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거 어떤 사례일까요? 네, 요거는 61세 여성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개월 전부터 팔과 어깨가 좀 통증과 특히나 이 앞쪽의 통증이 어깨 결림이 심하다. 특히나 이제 돌아눕거나 이제 어깨 쪽으로 아픈 쪽으로 돌아눕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좀 통증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날 정도로 어깨 쪽에 통증이 마찰음도 생기고 통증이 아주 심해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던 어머님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정밀 검사를 왼쪽 사진을 찍어봤더니 MRI 상에서 힘줄이 원래 진한 검은색으로 딱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게 건강한 힘줄인데 왼쪽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약간 흐릿한 회색빛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힘줄이 부분 파열돼서 끊어질랑 말랑했던 부위인데 다행히도 완전히 끊어지기 전 단계에 빨리 오셔가지고 오른쪽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주사 치료를 이제 6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힘줄이 단단하게 다시 또 진한 검은색으로 잘 아물었던 좋은 치료 결과를 보였던 환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60대시면 아직 젊으신 어머님이신데도 굉장히 어깨가 안 좋으셨는데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 이제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는 사례 보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볼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